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좌표와 그래프라는 새 단원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좌표와 그래프는 우리 친구들이 함수 부분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에 좌표 평면이라는 곳에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좌표와 그래프. 첫 번째는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라고 나와 있다, 그죠? 자,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 어떤 내용이냐면, 요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선. 수직선 아닙니다. 수직선은 수직인 직선이 수직선이고, 이거는 수직선, 수로 이루어진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이 녀석을 점 A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녀석을 점 B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점들이 생기는데, 점 A를 마이너스 2, 점 B를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A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쌤이 A라는 표시를 할게요. A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B가 3이라 B가 3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B라는 얘기다, 그죠? 이거를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고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수직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8이라고 적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건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은 거리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큰 수가 3이죠. 작은 수가 마이너스 5죠. 이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 됩니까? 8이 나오죠. 3 더하기 5 돼가고 8, 그죠? 그렇게 해서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식은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요게 바로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나타낸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좌표 평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 방금 배웠던 수직선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좌표 평면이 되어 있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죠? 이게 바로 좌표 평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만나보게 될 좌표 평면인데요. 여기에서 가로축이 바로 X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이름을 X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만나는 점이 뭐냐면 쌤 지금 여기다가 0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축, Y축 같은 이런 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좌표축. 그러니까 X축이든 Y축이든 이렇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좌표축이라고 부릅니다. 좌표축. 됐습니까? X축, Y축.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 평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노란색으로 순서쌍의 뜻을 이렇게 적어놨죠. 이거 한번 볼게요.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이거를 왜 적어놨냐 하면 이제부터는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찍힐 겁니다. 그 점이 바로 순서쌍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쌍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적어보자면 A, B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A, B. 자, 그럼 보세요. 순서를 생각한다고 했죠. 순서. 그러면 A, B랑 B, A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맞습니다. 요거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왜냐?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서쌍이니까요. 그러니까 A, B랑 B, A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순서쌍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서쌍의 앞에는 X축의 값을
x축의 값을, 뒤에는 y축의 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순서쌍의 표현법입니다. 잘 아시겠죠? 순서쌍은 이렇게 생겼고 a, b의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에서 앞에 있는 녀석이 x의 값, 뒤에 있는 녀석이 y의 값 이렇게 알아들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알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방금 우리가 순서상 좌표 평면을 배웠으니까 이 좌표 평면을 다른 이름으로 사분면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을 4개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면을 4개로 나누었다.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좌표 평면을 이렇게 사분면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분면이나 좌표 평면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의 부호를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순서쌍이잖아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순서쌍. 맞죠? 선생님이 방금 여기서도 설명을 했는데 순서쌍에서 앞에 있는 녀석은 x축의 값, 그러니까 x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y축의 값, 즉 y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사분면은 x의 값이 플러스이고 y의 값이 플러스인 부호를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인 지역을 바로 1사분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사분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죠. 하지만 원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y의 값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가 바로 2사분면의 구역입니다. 됐죠? 3사분면은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가 바로 3사분면의 구역이고요. 4사분면은 x는 플러스의 지역인데 y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지역이죠. 그래서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의 위치를 잘 봐둬야 되는데 이게 바로 디귿자 모양. 디귿자 순서대로 가는 게 1, 2, 3, 4 시계 반대 방향 순서라고도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디귿자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사분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게 바로 사분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지금 방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사분면에 대한 내용까지 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은 순서쌍 그리고 좌표 평면 그리고 수직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좌표 평면, 사분면이라고도 불리는 좌표 평면은 우리가 1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반드시 좌표 평면과 사분면의 위치 반드시 알아두시고 순서쌍은 무엇을 순서쌍이라고 하는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좌표평과 사분면을 잘 이해하려면 수직선의 개념부터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이 무엇인지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